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평온한가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시나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깊고 온전한 마음의 평안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진정한 평안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63세 어르신이 깨달은 7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평생을 살아온 한 어르신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을 잃고 나서야 가족의 가치를 알게 되며, 친구를 떠나보낸 후에야 진정한 우정의 무게를 느끼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잃고 나서야 그 평안의 가치를 절실히 느끼게 되죠. 이렇게 깨닫고 나서야 알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때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우리 삶에서 가장 값진 것들입니다. 더 늦기 전에 건강을 지키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친구를 만들고,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이루고 싶은 꿈마저 무의미하게 만들죠. 최근 한 어르신을 만났는데 은퇴 후 부부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셨다고 해요. 30년 동안 일만 하며 미뤄왔던 소원이었지만 갑자기 무릎 관절염이 찾아와 병원에 다니게 되었고, 결국 그 여행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돈은 있지만 걸을 수 없으니 정말 허무하죠. 젊었을 때 조금만 더 건강을 관리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급해서 이중직을 했고,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수면 시간은 부족하고 피로는 쌓였죠. 그때 번 돈으로 지금은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성인병이 찾아왔어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때문에 약을 한 움큼씩 먹어야 하는 나이가 됐네요. 우리가 진정으로 부자가 되려면 돈뿐만 아니라 건강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제가 만난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은 모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을 모을 때 돈도 함께 모아야 한다고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주말에 휴식을 취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노후를 결정하죠. 실제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하루에 1,000만 원씩 저축하고 30분씩 걸었어요. 바쁜 일 속에서도 점심시간을 꼭 지켰고, 주말에는 등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퇴근 후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주말엔 가족 앨범에 새로운 추억을 하나 더 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툼한 지갑보다 가족과의 추억이 가득한 삶이 진정한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진정한 인연에 관한 것입니다. 명함으로 가득했던 지갑이 이제는 비어 있습니다. 연락처도 수백 개 있었지만 정작 아플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어르신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술자리에서 어깨를 두드리며 형님, 아우 하던 사람들이 사실은 내 지갑이나 명함을 보고 모였던 거였죠. 은퇴하고 나니 다들 연락이 끊기더군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30년 직장 생활 동안 딱 2명만 문병을 왔으니까요. 인맥이 남긴 허전함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아쉬움일 것입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은퇴자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프 모임이 있었어요. 한 달에 2번은 꼭 만났죠. 비즈니스를 위한 모임이었지만 그래도 10년 넘게 함께 했으니 진짜 친구일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에 실패한 후 연락이 모두 끊겼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매일 밤 술자리를 가졌었죠. 그때는 그게 인맥 관리라고 생각했어요. 가족과의 저녁 시간을 포기하고 술자리를 가졌죠. 그런데 지금 퇴근 후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주말엔 가족 앨범에 새로운 추억을 하나 더 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툼한 지갑보다
가족과의 추억이 가득한 삶이 진정한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진정한 인연에 관한 것입니다. 명함으로 가득했던 지갑이 이제는 비어 있습니다. 연락처도 수백 개 있었지만 정작 아플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어르신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술자리에서 어깨를 두드리며 형님, 아오 하던 사람들이 사실은 내 지갑이나 명함을 보고 모였던 거였죠. 은퇴하고 나니 다들 연락이 끊기더군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30년 직장 생활 동안 딱 2명만 문병을 왔으니까요. 인맥이 남긴 허전함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아쉬움일 것입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은퇴자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프 모임이 있었어요. 한 달에 2번은 꼭 만났죠. 비즈니스를 위한 모임이었지만 그래도 10년 넘게 함께 했으니 진짜 친구일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에 실패한 후 연락이 모두 끊겼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매일 밤 술자리를 가졌었죠. 그때는 그게 인맥 관리라고 생각했어요.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시간이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요양원에서 만난 할머니는 평생의 후회를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해야 한다고요. 나는 평생 참아왔어요. 돈을 모으느라 체면을 차리느라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렇게 미루다 보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고 하셨죠. 시간은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고 싶은 일을 얼마나 미루고 계신가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준비가 되면 이런 식으로 미루는 우리들의 꿈은 사실 나중이라는 시간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수명은 늘었지만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면 그 일은 아예 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루고 있던 꿈, 아직 그대로 두고 있지 않나요? 오늘부터 그 꿈을 향해 조금씩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5번째 깨달음은 단순히 돈의 유무가 아닌 경제적 자립에 관한 것입니다. 예전에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큰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병원비로 2천만 원, 치과 치료로 1,000만 원이 나가고 어느 순간 남은 돈이 거의 없었죠. 그제서야 진정한 노후 준비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있는 건 점점 줄어들고 이제야 알게 되었죠. 시간이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요양원에서 만난 할머니는 평생 후회를 털어놓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들을 꼭 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나는 평생 참았어요. 돈을 모으느라, 체면을 차리느라, 남 눈치를 보느라 그렇게 미루다 보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는 똑딱똑딱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을 얼마나 미루고 있나요? 나중에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준비가 되면 이런 말들로 포장된 우리의 꿈들,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예상보다 짧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어쩌면 영원히 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을 얼마나 미루고 계신가요? 나중에 하겠다고 미뤘던 그 꿈들, 아직도 그대로 두고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그 꿈을 향해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5번째 깨달음은 단순히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에 관한 것입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었어요. 큰 돈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병원비로 2천만 원이 나가고 치과 치료에 1,000만 원이 들어가고 어느 순간 보면 바닥이 보이더군요. 그제서야 알게 되었죠. 진정한 노후 준비가 무엇인지. 어르신은 긴장하고 경쟁하며 성공했다고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심장이 너무 아파서 쓰러졌어요. 의사는 마음의 병이라고 했죠. 그때야 깨달았어요. 평생 마음을 학대하며 살았다는 걸.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더 잘해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한다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변해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조금만 더 여유를 가졌더라면, 조금만 더 나를 다독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싶어요. 마음의 평화는 돈이나 명예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요양원 원장님도 비슷한 관찰을 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어르신들 중에는 전 재산이 수십억 원인 분도 있고 기초수급자이신 분도 계세요. 그들의 공통점은 마음의 평화를 일찍 깨달았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고 계셨죠.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3번 쉬고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요. 매일 저녁 10분씩 명상을 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어요. 산책하면서 새소리도 듣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젊을 때 왜 그렇게 조급했는지 알게 되죠. 이런 습관들이 모여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긴장하고 경쟁하며 성공했다고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심장이 너무 아파서 쓰러졌어요. 의사는 마음의 병이라고 했죠. 그때야 깨달았어요. 평생 마음을 학대하며 살았다는 걸.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더 잘해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한다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변해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조금만 더 여유를 가졌더라면, 조금만 더 나를 다독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싶어요. 마음의 평화는 돈이나 명예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요양원 원장님도 비슷한 관찰을 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어르신들 중에는 전 재산이 수십억 원인 분도 있고 기초수급자이신 분도 계세요. 그들의 공통점은 마음의 평화를 일찍 깨달았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고 계셨죠.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3번 쉬고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요. 매일 저녁 10분씩 명상을 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어요. 산책하면서 새소리도 듣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젊을 때 왜 그렇게 조급했는지 알게 되죠. 이런 습관들이 모여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더 벌어야 해.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돼. 아직 부족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진 않나요? 93세의 스님은 긴장하고 경쟁하며 성공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심장이 너무 아파 쓰러졌어요. 의사에게 듣고 알게 됐습니다. 마음의 병이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평생 마음을 학대하며 살았다는 걸.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더 잘해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한다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조금만 더 여유를 가졌더라면, 조금만 더 나를 다독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마음의 평화는 돈이나 명예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요양원 원장님께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 중 일부는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진 분들도 있고 기초수급자로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마음의 평화를 일찍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뿐만 아니라 건강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제가 만난 성공적인 노년의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요. 주말에 휴식을 취하는 것 같은 작은 노력들이 결국 우리의 노후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실제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은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하루에 1,000원씩 저축하고 30분씩 걸었으며 바쁜 일 중에도 점심시간을 꼭 지켰고 주말에는 등산을 하겠다고 다짐했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공원을 한 바퀴 돌았더니 그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노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건강이 늘 우리 곁에 있을 것 같지만 한 번 무너진 건강은 돈으로 되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아픈 몸으로는 행복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을 돈과 맞바꾸고 있지는 않나요? 야근과 스트레스가 주는 신호를 무시하고 있지 않나요? 일만 끝나면 운동을 할 거야. 다음 달부터는 제때 밥을 먹어야지 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건강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건강은 돈보다 중요한 우리의 첫 번째 자산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내일은 어떤 실천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이 그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